자, 오늘은 연습 문제 풀이부터 할게요. 교재로는 44쪽이고요. 일단은 이게 연습 문제로 넘어가면은 앞에 있는 예제나 유제, 뭐 유형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너네가 생각을 해보게끔 하거든. 어제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은모 씨가 연모 씨가 있었는데 연모 양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공부하고 스텝 1 푸는데 너무 안 풀린다고 막 승질내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승질낸 건 아니고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 어려운 거 붙잡고 있어도 안 풀리니까 그냥 어디다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가 문제 옮겨 적은 다음에 계속 이제 틈날 때마다 보면서 조금 계속 한번 보라고. 다른 과목 하다가도 한 번씩 보고 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어제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못 풀었던 문제를 또 그 문제를 더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보면 막 엄청난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야. 우리가 쉬운 문제 적용했던 방법들을 잘 적용을 하다 보면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시험은 너네가 직접 봐야 되잖아. 내가 막 좋은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너네가 그걸 적절한 때 못 꺼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잘 안 풀리면은 당연히 안 풀릴 거예요. 스텝 1이야 뭐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스텝 2, 스텝 3 안 풀릴 건데 그래도 그거를 한번 이제 숙제했으니까 끝, 더 이상 안 봐, 이게 아니라 안 풀린 문제들 따로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 놓든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해서 뭐 책상에 붙여 놓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많이 썼냐면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위에다 이렇게 붙여서 포스트잇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제일 자주 보는 책에서 그 문제를 좀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학원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학원들이 해설지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면 그거는 애들이 이제 좀 어리고 이럴 때는 그게 진짜 답을 베끼기 위한 숙제를 해가지고 혼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쓸까봐 하는 그런 걱정인데 우리 학원은 일단은 적어도 이제 고등부 기준으로는 해설지를 마음껏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5단계의 채점법이라는 걸 하는데 맞으면 동그라미, 뭐 틀리면 찍 그거 이건 다 비슷한데요. 그 사실 나도 오랜만이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설 보고 직접 고치는 게 있어. 그걸 표시하는 기호가 아마 지금 별표였나?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실수해서 틀린 거랑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알 것 같은데 해서 어쨌든 해설 보면서 이해한 거랑 근데 이게 구분이 되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해설까지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또 있을 거야. 그런 게 사실 진짜 질문해야 될 문제들인 거거든. 그럼 이제 그 해설을 언제 보나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개인차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있을 건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너네들 시간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좀 바쁘다고 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봤을 때는 시간이 되게 여유롭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남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일단 매일 학원이 있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학원이 다 있고 어떤 날은 하루에 2개 가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방학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전 학원, 저녁 오후 학원, 저녁 학원 이렇게 다 나눠서 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정상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애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숙제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네가 지금 이제 방학이고 예비고일이고 하다 보니까 놀고 싶은 거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조금씩 조금 이제 참고 한 번씩 더 참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3번 할 거 한 번만 한다거나 한 번이 힘들면 2번 할 거 한 번만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줄여 나가면서 공부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어쨌든 숙제는 최소한의 학습량인 거야. 이거 이상으로 더 하셔야 돼요. 뭐 문제집을 지금 사서 풀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요 한 권을 조금 완벽하게 잘 공부를 해보자. 풀고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책을 활용을 하니까 뭐 다시 한번 문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내가 답을 알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어떤 문제들은 너네가 그 문제집에 문제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남원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너네 곱셈 공식 중에 이거 나오는 거 뭔지 알잖아, 그치?
이거 뭐 전개에서 나오는지 다 외웠죠 이제? 외웠지? 안 외웠나 아직? 자, 어쨌든 뭐 곱셈 공식은 아직 못 외웠다고 쳐. 아니면 뭘 전개해서 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게 써 있으면 그걸 전개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써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g x제곱 y제곱 g제곱 빼기 xy yd cx 이거죠. 요거를 전개하면 이게 이제 세제곱 나오고 빼기 3x y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변형한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오늘 할 게 이제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단원 나오면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라 하면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문제 나오면 애들 잘 풀고 그 밑에 뭐 x 세제곱 더하기 8y 세제곱 더하기 27g 세제곱 나온 다음에 그럼 이제 요건 x 2y 3g니까 어떻게 되냐? 18xy 뭐 이렇게 나오면 얘 인수분해 하나도 어떻게 잘 해. 근데 이제 봤던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이렇게 나오고 2에 6에 18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이게 뭔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x 세제곱 뭐 내림차선을 쓰면 x 내림차선은 얘 다음 얘가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은 또 헷갈리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다음이 이거는 8y 세제곱. 일부러 막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 얘가 그냥 딱 하나만 놓고 보면 되게 힘들어. 이게 항 4개거든. 항이 4개짜리. 우리 중3 인수분해에서도 항이 4개면 2개 묶거나 3개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2개 해도 인수분해 안 되고 3개 하나 해도 인수분해 안 돼. 3개 하나 하면 완전 제곱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문제가 얘네들에 이어서 나오면 생각보다 애들이 잘 풀어. 왜냐면 앞에서 이거 계속 풀다가 이거를 보니까 애들이 막 이거를 바꿔 이렇게 x 세제곱 8y 세제곱 여기 3y 세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도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2y 곱하기 3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공식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봐봐. 이게 그냥 달랑 덩그러니 이 한 문제만 딱 있을 때랑 이 순서로 풀 때랑 이게 다르다니까. 이 순서로 풀면은 우리가 요거를 쓰다가 요 문제를 보니까 요거를 혹시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요거만 딸랑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가 맞췄다고 그거를 다 이해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태 보고 클릭 다 했잖아요. 지금 다시 주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쉬운 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복습도 중요하고 많이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너네가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너네가 뭐 요거 풀 때 요거 문제 풀 때 만약에 1이랑 마이너스를 수치 대입해서 풀었다면 왜 수치 대입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1이랑 마이너스 1이 대입해서 풀었는데 사실 0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내가 맞춤 문제들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혹은 해설 같은 걸 참고했을 때 해설에서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런 것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가 앞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평소랑 다르게 시험을 안 보고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아니게 좀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요. 스텝 1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틀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푼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73번. 자, 얘가 이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글씨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푸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숫자
b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다 0이 되죠. 잠깐 여기가 첫 번째 단원이 아닌가? 쌤이 지금 혹시 두 번째 단원 비고 있니? 첫 번째 연습 문제가 몇 쪽? 그게 맞아요? 아니요. 그죠? 몇 쪽이죠? 33이요. 33쪽. 아니. 아, 33. 요즘에는 다들 잘한 것 같아. 틀린 게 없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이거 안 할게. 이거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고. 45번을 봅시다. 45번. 자,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45번에서 x제곱 개수를 구하려면 어쨌든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x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 x 세제곱 그리고 이제 여기가 3 곱하기 x 두 개에 2 하나니까 6x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x 하나에 2 두 개니까 12x 더하기 8 해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는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3x 저거 완전 제곱이니까 그냥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x 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x 제곱이 요렇게 해서 72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44 요렇게 해서 24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써봤으니까 더 이상 나올 건 없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2에다가 더하기 24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8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전개한 식이 저렇게 나올 때 상수 PQ에 대해서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Q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요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두 개를 묶어줘야 되죠. 근데 보통은 합을 일정하게 맞추고 합을 일정하게 맞출 때 막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경우에도 세 가지야. 그러니까 결국 얘랑 누구를 짝지어줄 거냐 했을 때 옆에 세 개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그 안에 찾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얘는 해보니까 합으로는 안 맞춰지죠. 곱으로 맞춰야 되죠. 근데 그 합으로 맞추는 거를 너네가 못 찾아하는 건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요거를 다 더해. 요거 숫자 다 더하면 얼마야? 11에서 몇 빼는 거야? 7 빼니까 4죠. 그러면은 얘네를 합을 맞추려면 이걸 반씩 먹어서 합쳐서 2가 되는 게 인지를 보면 되겠죠. 다 더한 게 4니까 둘 합을 맞추려면은 얘를 이제 2 플러스 2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2 플러스 2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짝지어서 2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합으로 맞출 수가 없나 보다. 그러면 곱에 맞춰봐야겠다. 그럼 곱에 맞추면은 여기는 1이랑 여기는 10 맞춰서 곱이 이제 10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맞춰서 곱이 또 10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치환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랑 얘 곱한 게 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해준 게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인데 자,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할 건데 그냥 전개하기가 힘드니까 요 공통인 부분을 뭐 어떤 거로 치환을 하겠죠. a라고 치환을 해주면 그러면은 얘가 이제 a 더하기 11x a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전개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a 더하기 빼기네요. 77x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자 a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x 제곱 더하기 10이란 말이야. a가 x 제곱 더하기 10. 그럼 이제 얘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 제곱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x 4제곱 그리고 20 x 제곱 더하기 100입니다. 왜 간격을 떼었냐면 여기 지금 3차랑 1차랑 안 나오니까 이렇게 띄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4x를 곱해주면 얘가 원래 1, 0, 10인 거잖아 a가. 근데 4x를 곱해주면 4, 0, 40, 0 이렇게 되겠죠. 4, 0, 40, 0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77 x제곱까지 해주면 요거를 합쳤을 때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57x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100 이제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몇이야? P가 마이너스 57이니까 P가 마이너스 57이고 Q가 지금 어디냐면 상수죠. Q가 100이네요. 그러면 Q가 100인데 마이너스 2P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114가 돼. 114. 거기서 Q를 빼니까 빼기 100 해주면은 답은 14가 되겠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46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풀이들이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선 지금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Q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46번에서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아. 그냥 다 구해놓고 얘랑 얘 더하니까 43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해서 나온 게 요거잖아. 여기까지 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중에 뭐 A풀, B풀, C풀, D풀, E 막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 어제 1태 있었던 뭐 AU, AU, A4 이거 더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되냐면, 봐봐, 내가 여기다 X에다가 1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P 더하기 Q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내가 지금 요거 양쪽이 같은데 항등식으로 봤을 때 x에다 1을 대입하면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p 더하기 q라고. 그리고 그 값이 얼마야? 여기다 1 대입하면 숫자 곱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p랑 q를 각각 구하지 못하더라도 뭘 구할 수 있어? p 플러스 q를 구할 수는 있는 거죠. 이런 방법 써볼 수 있어요. 혹은 p 플러스 q 구할 때 또 다른 거 대입해도 돼. 몇 대입해도 p 플러스 q가 나와. 몇 대입해도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나오잖아. 어쨌든 여기 이 x제곱의 값만 1로 만들어주면 p 플러스 q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 플러스 q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p 플러스 q가 나오도록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야, 뭐 대입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여? 지금 이렇게 보니까 1이랑 마이너스 1, 1도 괜찮은데 선생님 마일 괜찮아 보이는 게,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1은 어쨌든 대입하기 피하는 숫자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싹 몇이 돼버려? 0이 돼버리지, 얘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 1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11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끝까지 계산하면 8 16 곱하기 11 해서 이제 176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건 이제 좌변을 계산한 값이고, 그 좌변을 계산한 값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우변을 계산한 값이 같아야 되는데, 우변에다 1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4 더하기 40 하면 일단 45래. 거기에 p 플러스 q가 생기니까 요거는 뭐야? 45 더하기 p 플러스 q인가요? 아니, 1이면 p 플러스 q. 좀 다르게 나오겠지. 2 마일 4 11. 어디가? 잠깐만. 8. 88이 맞네. 88이 맞죠? 그러면 p 플러스 q가 얼마가 돼? 앞으로 넣어주면 43 나오죠. 그죠? 물론 이 문제에서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던 건 아닌데, 그죠?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덩어리진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치면은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q가 나오도록 뭔가를 또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우리가 뭘 대입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q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2p 더하기 q가 되잖아요. 그럼 2p 더하기 q가 얼마인지 알아도 저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만들려면은 x제곱이 2가 되도록 무엇을 대입할 수 있냐면 루트 2를 대입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좀 편하게 답을 구하는 상황들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으로 한번 가볼게. 47. 자, 요거 47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산에서도 많이 보이는 형태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뭐 루트 이런 거 나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저 식을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x 따로 y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분자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분자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얘를 세제곱을 해줘야 돼요. 아, 루트 2 세제곱 그럼 2루트 2 빼기 3 곱 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플러스 6루트이니까 얘가 8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xy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8루트 2 보시면은 마사루트 2 해가지고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빨리 해봅시다. 48번은 조립조건 문제고 이제 요 식을 2xy로 나누는데 원래는 못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대신에 뭘로? x만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일단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a, b, c, d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얘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는 2일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고요. 얘랑 얘랑 곱해져서 1이 됐고 얘랑 얘랑 더해서 0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곱해져서 0 됐고 더해서 6 됐으니까 너 6이겠구나. 곱해서 3 됐고 그리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됐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5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 A, B, C, D를 우리가 x만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2x제곱 플러스 6의 나머지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우리의 찐 목적은 이게 아니고 2x 마일로 나누는 거니까 아 여기가 지금 2배 됐네. 그러면 2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2배 됐으니까 너는 반으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요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식이다 라고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처음부터 여기 지금 선생님 다 등호로 연결이 돼 있는 식들이 그러면 뭘 찾으라고? 뭐가 나오지? 얘가 몫이 되겠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뭐 지금은 계속 이렇게 식을 쓰고 있지만 너네가 더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자니 혹시 돌리면은 저쪽으로 가서 좀 연습해요. 잘 보이는 대로 아니면은 일어나서 해도 돼요. 스탠스 책상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지금 x만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나눴잖아, 그렇지? 잠깐만. 아 2x 마이너스 1로 나눈 걸 찾고 싶잖아. 근데 우리가 x만 2분의 1로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 x만 2분의 1이랑 2x 제곱이랑 곱해지면서 2x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2x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곱한 몫은 2x 세제곱으로 시작되니까 아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눠야 되구나. 이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48번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스택처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다항식을 전개해서 x5제곱의 개수를 구할 때 얘는 관여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얘만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뭐 90차씩 당연히 안 할 거고요. x 10제곱도 관여를 못 할 거고요. x 6제곱도 관여를 못 해요. 어차피 x 6제곱이랑 곱하면 6차 이상이 되니까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5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뭐랑 똑같냐면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되고 더하기 뭐야? 4x 1, 2, 3
4x 세제곱 더하기 5x 4제곱 더하기 6x 5제곱이 되겠죠? 이러면 요거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 5제곱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이 뒤에는 6차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완전 제곱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제곱이라고 쓰는데 요거의 전개식의 x 5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은데 요거를 그냥 요렇게 쓰지 말고 2x 3x 제곱 4x 세제곱 5x 4제곱 6x 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x 3x 제곱 4x 세제곱 5x 4제곱 6x 5제곱 요거를 전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제 제곱에선 잘 안 보이는 게 여기서 어떻게 보이냐면 아 이렇게 해서 곱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6 요렇게 나오는 게 10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12 많아.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는 게 또 12 이렇게 나오는 게 뭐야? 뭐죠? 10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다시 6이죠. 그래서 대칭입니다. 양쪽으로.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할 때는 평평한 계산을 해서 2배를 해주자. 여기가 이제 18, 28, 그거 2배니까 56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보스턴 이런 것도 너무 쉽죠? 친구들 다 맞춘 거 같네. 자, 이렇게 큰 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적당하게 치환을 해서 하면 되는데요. 아마 이 문제는 99를 치환하냐 100을 치환하냐의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완전 세제곱하기 좀 귀찮잖아요. 완전 제곱이 좀 더 편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99를 치환하는 게 나중에 요거는 x 플러스 1만 제곱하면 된다면 얘를 치환하면 x-의 세제곱 전개해야 되니까 이거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 근데 사실 마지막에 숫자를 구하려면 또 100인 게 계산하기 또 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인수분해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기 편한 거로 보봅시다. x. 자 그럼 이제 x 세제곱이고요. 101은 그거보다 숫자가 2만큼 더 큰 거야. 요렇게 놓는 거. 요거 뭐 그러니까 높은 친구들 아마 요걸 못 했을 거예요. 얘가 99가 x면은 너는 y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2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은 뭐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2x 플러스 1 바로 쓰고 빼기 x 이렇게 봅시다. 아! 잠깐만. 맞죠. 그러면은 요게 되면은 한번 더 쓸게요. 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전개를 해줬을 때 1, 1이랑 1,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2, 2, 2, 1, 1, 1 해가지고 1, 3, 3, 2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빼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좀 해야 되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식을 정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x라고 치환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뭐 마3 이거든요. 그러니까 마3 x제곱 마3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숫자를 99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얘는 그냥 100을 치환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실패. 그럼 이번에는 이제 100을 갖다가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x 빼기 1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얘가 이제 x보다 1이 크고 그 다음에 x제곱 이제 99가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우리 눈에 익숙한 뭐가 나왔어요? 곱셈 공식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인데 그거를 빼주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x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그러면 요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고 거기서 요거를 빼주게 되면 x 세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x에 11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3만이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 30이고요. 마이너스 2입니다. 어우, 계산하기 좀 지저분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음수가 큰 상황이니까 얘 잠깐 마이너스로 묶어서 3만 빼기 30 더하기 2를 먼저 하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걸 합시다. 그러면 요거 30 빼주면 여기가 이제 요거를 먼저 해줄게요. 29970인데 거기에 2가 더 붙으니까 29972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소율이 계산기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계산이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자, 51번은 일단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나누기 x를 해줬을 때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마3이 된다. 이거는 중3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요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개수가 같은 애들을 잘 묶어서 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제 x 세제곱 있고 여기 x 세제곱분의 1인데 여기 둘 다 1 곱하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은 마이너스 2로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3인 건 아니까 얘랑 얘만 더 추가로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먼저 해볼게. 먼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위에 있는 너를 완전 제곱을 할 건데 얘를 제곱을 했을 때 가운데 요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면서 플러스 2가 더 생기잖아. 그러니까 2를 빼줘야 되는 거고 너는 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 계산해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요거의 완전 세제곱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3 곱은 어차피 1이니까 한만 추가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빼기 27 더하기 9입니다. 이거 암산하지 마시고요. 구조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써주는 게 나아요. 결국 9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내가 이거 9를 더하냐 빼냐 이것 때문에 틀린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8에다가 요거 7이니까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5인데 14 마이너스 14 다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18만 딱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2번. 자, 얘는 우리가 합 그리고 제곱을 줬어요. 그랬을 때 얘를 좀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요것도 추가로 준 거고 일단 요 문제는 무조건 합, 곱 그리고 스마일 요거로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일단 요거랑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개짜리의 완전 제곱은 요거 더하기 2 곱하기 스마일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잠깐만 표정이 너무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넘기면 18이니까 스마일의 값이 9가 되죠. 요거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고 합이 6인 것도 우리 계속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을 잘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XYG로 통분이 되고 얘를 XYG로 하느라 여기에 YG 여기는 XG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XY를 곱해야 되니까
결국 얘가 xy 지분의 스마일이에요. 그쵸? 그러면 xy 지분의 9인데 그게 4분의 9니까 뭐야 xyz가 4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가지가 요렇게 한 켠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하는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 저거 계산을 할 때는 요거 마이너스 3xyg는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g에다가 x제곱 y제곱 g제곱에다가 빼기 스마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잠깐 k라고 하면 k 빼기 얘가 지금 4였으니까 12는 여기가 지금 9되니까 6, 9, 54 k는 6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53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나눗셈 문제가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잠깐만 우리 예원아? 예원이가 미안. 혜민아? 지금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 필기는 나중에 할 수 있고요. 그 핸드폰으로 찍어도 됩니다. 만약에 풀이 옮겨 적을 시간 없으면 그러고 나중에 따로 정리하세요. 혹은 오늘 이제 선생님이 어제 밤에 보내고 오늘 아침에 어머님들한테 유튜브 링크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참고하면 되는데 이게 화면 다시 보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최대한 크게 쓰고 있는데 해석 단계를 같이 해요. 해석. 문제를 해석하는 단계로 같이 해요. 뭘? 자, 그러니까 왜 어떤 공식을 왜 쓰는지 이런 것들 잘 봐주세요. 자, 여기 이제 이 문제 보면은 fx를 2차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거든. 고개를 들러.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직접 나눈 셈 안 되고 조립법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긴 나눈 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목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거 이 한 줄 쓰는 게 뭐 이렇게 받아 쓰는 거에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쓰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쓸 생각하는 게. 자 그럼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전개를 해서 얘로 나눌 건데 이렇게 되면은 fx가 뭔지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정확한 직접 나눗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거를 전개를 할 건데 전개하는 사람도 1 마이 3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마일 2 마 3에다가 1 마이 3 이렇게 해주면은 1 마 3 5 마 3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3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니까 저거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5x에서 3x 더했으니까 더하기 8x 빼기 3 빼기 2니까 빼기 5다. 이렇게 일단 fx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요거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마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5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x 해가지고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x 제곱 빼주면 요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9x 내려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2에서 몫은 x 마이너스 2가 됐고요. y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해주면 여기 7x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나머지 딱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 목과 나머지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8x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까지 갔어요.
얘들아 혹시 사진을 찍으려면 지금 빨리 찍어. 포토 타임. 이거 그냥 의미 없이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문제를 푼 해석 단계를 좀 같이 한번 주세요. 7번. 그 다음에 54번, 54번. 자 여기부터 이제 오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 푼 친구들이 적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씩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얘는 fx라고 하면서 다항식을 정확하게 안 줬어. 직접 나왔을 땐 불가능. 1차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뭐 조립적 당연히 불가능. 얘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은 긴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의 이제 첫 줄은 요게 돼야 되겠죠. f 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인데 몫이 뭔지 모르니까 몫은 qx라고 해주고 나머지 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거를 이렇게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 상태에서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fx 제곱을 어떻게 나눠요가 아니야. 우리한테 fx는 얘야. 얘밖에 없어. 얘를 진짜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거 제곱할 줄 몰라요.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의 제곱으로 보면 돼. 혹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3개짜리 완전 제곱으로 봐도 돼. 그거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냥 2개짜리 완전 제곱이 더 편하니까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동그라미 제곱 2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라는 거죠. 요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여러분들다가 fx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qx의 제곱 여기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qx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인데 자 우리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x제곱 더하기 1 있으니까 지금 요 부분 나눠 떨어지고요. 여기 x제곱 더하기 1 있으니까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나눠 떨어져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만약에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나면 뭐야? 어차피 다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라고 하네?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 x제곱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나눠 떨어지겠다. 내가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이면 얘만 잘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x제곱 더하기 1로만 나누면 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x제곱 더하기 1로 이제 다시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그냥 얘네들이 다 들어올 거고 남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요 부분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x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까지는 여기에 들어올 거지만 우리가 찾는 게 몫이 아니죠. 나머지죠. 그 나머지가 뭐다? 2x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rx 그 rx가 2x고요. r3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을 때 뭐야 어려워 이렇게 되지 말고 일단 어려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너네가 지금까지 어려워했던 단원들 똑똑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 세웠을 때 아까 처음에 세웠을 때 요건데 우리가 다시 얘로 나눌 거니까 fx를 제곱을 해도
이제 요거 제곱이랑 요거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제곱, 이 동그라미 세모는 다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너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나머지 그냥 2x겠다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자, 오른쪽은 조립제곱 x에 대한 3차식 fx를 x마이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아까 같은 빈칸 넣기인데 조립제법 빈칸 넣기인데 우리가 요렇게가 한 덩어리지.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에다가 요 숫자를 곱해서 나오는 게 얘네니까 요 숫자를 요 숫자로 나누면 다시 얘가 나온다 볼 수 있겠죠. 혹은 얘랑 얘 뭘 곱해야 1이 나오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그래서 1 마사 3 1 마사 3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러면 너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된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와야 되겠고 여기는 7이 와야 되겠고 여기는 5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다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f-2랑 q3를 구하라고 했는데 f-2를 하려면 이제 fx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fx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순 있겠으나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그냥 이거죠. 둘 중 하나에다가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죠. 얘를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x마일로 나눠서 나머지니까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은 웬만하면은 여기다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고 여기가 4 더하기 8 더하기 3 되고 더하기 8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 지금 12에 15 마이너스 45 더하기 8 마이너스 37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Q3죠. Q3는 어디서 계산해야 되냐면은 요식 요식이 지금 QX니까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Q3는 9 마이너스 12 더하기 3 해서 0 나오네. 그리고 R은 그냥 8이죠. R은 그냥 8 해서 요거 다 더해주시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29인가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문제풀이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서 F1이 얼마죠? F1 빨리 보세요. F1 얼마요? 제일 빨리 말하는 사람이 다 했으면 되죠. 8. 오, 되겠어. 계산했어. 근데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어. 얘가 F1이야. 빨리 이거 이해해봐. 이거 말하는 사람, 이거 왜 F1인지 말하는 사람 다 했으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x 마이너로 나왔으니까 조립제법이죠. 우리가 지금 이 조립제법이 x 마이너스라는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입해서 풀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럼 너네가 f1을 구하고 싶으면은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입 말고 뭘 할 수도 있어? 조립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 f-2를 구하는 요것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1-7-5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대신에 조립을 해서 1 마이 마 7, 14, 21, 마 42, 마 37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언제 편하냐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분수 대입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대입보다 조립이 더 편해요. 이제 그건 이따 우리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이제 Q3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을 우리가 어쨌든 요거 세워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Q3도 어떻게 해도 돼? 얘가 지금 QX인 거지. 얘를 대입하는 대신에 뭘 해도 돼? 조립을 해도 돼. 그럼 1, 3, 마 1, 마 3, 0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대입 말고 조립하자 요거 이따가 인수분해 설명하면서 또 한번 다시 얘기해 줄 건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지금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55번까지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어. 56. 와, 7제곱권 발전 문제죠. 자, 요거는 공책에 좀 정리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56번 풀어서 맞춘 사람이 있나? 있어. 이게 틀린 사람은 모두 맞춘 사람은 아니고. 자, 어쨌든 56번을 할 건데요. 자, 이거 혹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건 숫자가 찾아져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답이 127인 건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우리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 지금 필기하면 안 되고 지금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너네가 a제곱 b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하고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뺍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빼주는데 여기까지는 암기의 영역이죠. 암기의 영역. 자, 그러면 4제곱 4제곱 여기부터는 응용입니다. 여기 이제 암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4제곱 4제곱은 중학교 때도 종종 나와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제곱제곱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걔를 제곱해서 얘를 만들어 놓고, 근데 여기서 a제곱 b제곱이 2개씩 나오니까 a제곱 b제곱 2개 나오니까 그거를 뺄 건데 쌤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가 아니고 이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 b의 값을 제곱한 거죠. 그거 이용하면은 4제곱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5제곱이 더 힘들고 뭐가 더 쉽냐? 세제곱이 더 쉬워. 그러니까 6제곱이 더 쉬워. 왜? 이건 뭐 하면 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뭐 하면 돼? 제곱을 하면 돼. 그러면 6제곱 6제곱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2a 6제곱 b 6제곱 나오는 거를 세제곱 세제곱 나오는 거를 빼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으로 a, b를 세제곱한 거다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7제곱은 또 계산하기 힘들지만 8제곱은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5제곱 5제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7제곱 7제곱 이런 놈들은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제곱 세제곱이나 제곱 제곱을 곱해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적절하게 잘 빼는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의도예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관적인 규칙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푸는 건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세제곱 세제곱을 이렇게 한번 해요. 우리가 저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개짜리를 공식을 안 쓰고 이걸 이용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모양은 요렇게가 필요한 모양이죠. 나한테 필요 없는 모양은 뭐냐면은 이렇게 곱해진 모양이 필요가 없는데 요게 a제곱이고 ab제곱이니까 공통인수 뭐로 묶이냐면 ab로 묶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a 플러스 b를 곱해주면 이 주황색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4제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뭘 가지고 계산을 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또 제곱하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a 더하기 b랑 할 거야. 완전히. 얘랑 곱하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4제곱은 필요한데 요렇게 곱한 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한 게 a 세제곱 b니까 공통인수 내가 또 a, b로 묶어주면 a 세제곱 b를 a, b로 묶으면 a가 몇 개 남아? 2개. a, b 세제곱을 a, b로 묶으면 b가 또 2개가 남죠. 요렇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규칙이 보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보자.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요렇게 썼을 때 느낌상 뭐가 올 것 같아요? 지금 3, 3, 4, 4, 5, 5, 2, 2, 3, 3, 4, 4가 올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얘가 1, 1이라고 보면 2, 2, 3, 3이 올 차례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맞는지 확인해 보면 5제곱 나오고요. 4제곱 B, A, B 4제곱 요건데 A, B로 묶으면 3개씩 나와요. 딱딱딱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규칙. 근데 그래 규칙적인 건 알겠는데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겁니까 하면은 보세요. 이게 계속 요 규칙이 있거든. 이걸 심지어 위로 한 칸 올려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여기 a 더하기 b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ab 써주고 여기에 a 더하기 b 1제곱 1제곱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0제곱 0제곱이 얼마인데? 0제곱 얼마? 1이지. 그러면은 봐봐 잘 봐봐.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있잖아요. a 제곱 b 제곱 2ab죠. 근데 얘가 1 더하기 1은 2죠. 빼기 2ab인 거 어떻게 돼? 없어지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a 제곱 b 제곱 돼요. 계속 됩니다 이게. 위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도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위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잖아. 그게 뭔지는 대수에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거고 요 규칙으로 어디까지 계속 갈 수 있냐면 6, 7, 7 계속 갈 수 있어. 계속 갈 수 있는데 우리 필요한 건 7제곱이니까 7제곱까지만 쓸 겁니다. 그럼 여기 계속 a 더하기 빼기 a 그럼 여기 샵 5제곱 여기 6제곱 여기는 4제곱 여기는 5제곱이라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요. 일단 이 위에다가 a의 0제곱 더하기 0제곱이랑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그냥 써놓는 거예요. 자 0제곱 더하기 0제곱이 얼마냐면 2죠. 얘는 2입니다. 그냥 0제곱이 1이니까. 그리고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문제에서 줬어요. 얘 1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밑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금 내가 a 플러스 b라고 주황색으로 쓴 이 부분 다 몇이냐면 다 2죠. 요 마이너스 ab라고 쓴 부분 마이너스 ab가 얼마야 지금? 1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ab가 1이지. ab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 너는 2랑 1을 미리 써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
1이죠. 그리고 여기 뭐야? 자기 앞에 있는 거 얼마야? 2점.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는데? 반대로 썼네. 반대. A 풀 B가 A 풀 B가 1이구나. 잠깐만. A, B 안 구했잖아. A 풀 B랑 A, B 안 구했잖아. 잘못했네. 쏘리. A 플러스 B가 얘가 2고 얘가 지금 1인 거죠? A, B를 안 구했네. 다시 1은 5 빼기 2AB 아니 잠깐 더하기 2AB 1의 제곱은 요거 더하기 2A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AB는 마사 AB는 마이너스입니다.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얘가 지금 1인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쓸게요. A의 제곱 세제곱 세제곱 4제곱 4제곱 5제곱 5제곱 6제곱 6제곱 7제곱 7제곱을 구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앞에다가는 계속 1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AB가 마이너스이니까 그 뒤에다가는 2랑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 위에도 두 개만 쓸 거야. 0제곱 0제곱의 값은 언제나 2고 1제곱 1제곱 값은 언제나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는 1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수 여기에 들어올 건 그 앞에 있는 수 그러면 1 더하기 4니까 얘가 5죠. 그럼 이 5를 다시 여기다 쓰고 그 앞에 있는 을 다시 여기다 쓰면 5 더하기 2니까 7이죠. 이렇게 그럼 다시 7을 여기다 쓰고 5를 다시 여기다 써주면 10 더하기 7이니까 17 이렇게 되는 거고요. 17을 다시 여기다 쓰고 여기다 그 앞에 있는 7을 써주면 17 더하기 14니까 얼마냐? 31. 그럼 여기 31 쓰고 여기다 17 쓰면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31 더하기 34 해주면은 65죠. 여기 65 넣고 여기 31 넣으면 65 더하기 62니까 127.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제곱 9제곱 10제곱 10제곱 11제곱 11제곱 계속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아직은 이름까지 몰라도 되고 지금은 그냥 이런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이 규칙을 선생님이 약간 세로로 이렇게 보여줬지만 어떤 규칙도 있냐면 잘 봐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0011 2233 5566 77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44 33 22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A 플러스 B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플러스 B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AB가 있고 내가 요 앞을 A에 예를 들어서 100제곱 B의 100제곱을 썼어. 그럼 이 뒤에 뭐가 와야 돼? 여기 99가 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98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아예 문자화 시켜버리면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n. 그럼 거꾸로 여기는 그거보다 1 크게 1 크게 여기는 그거보다도 또 1 크게 또 1 크게 해서 요게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예를 들어 7제곱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착착착착착 내려오면서 계산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공식의 이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작 뉴턴의 한 공식입니다.
많이나 열심히 할 것이다. 수학 공부 그랬어.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되게 요긴하게 쓰이고요. 특히 요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게 A, B가 아니라 A, B, C에서 세 문자야. A 풀 B 풀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 네제곱, 5제곱 5제곱 이것도 요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진짜로 아니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57번. 자, 57번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 전개해서 지우자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3개짜리의 완전제곱, 3개짜리 완전제곱, 3개짜리 완전제곱이니까 열심히 쓰더라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면 완제가 그러니까 a 제곱이 총 몇 개 나오냐? a 제곱이 여기 나오니까 a 제곱이 총 4개가 나오죠. 그러면 b 제곱 c 제곱도 마찬가지죠. b 제곱도 4개, c 제곱도 4개, 다 4개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생각해보자. 우리 A, B, B, C, C의 이 스마일 형태들도 나올 건데 이 A, B가 여기서 2AB가 나오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고 여기도 2AB가 나오겠죠. 그러면 AB는 다 어떻게 돼요? 씌워져요. 그럼 AB만 그럴까? 지금 이 식의 구조를 보면 전부 다 플러스인 거, A만 마이너스인 거, B만 마이너스인 거, C만 마이너스인 거랑 아주 공평하게 들어가야지. 대칭식이란 말이야. 그럼 A, B의 개수가 0이면 B, C랑 CA도 0일 수밖에 없겠지. 구조적으로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찜찜하면 한번 봅니다. EBC, EBC,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BC 치워지면 그렇죠. ECA, 마이너스 ECA, 마이너스 ECA, 잠깐만. ECA, 마이너스 ECA,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랑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A 플러스니까 플러스 EAC, 마이너스 EAC 이게 다 지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산하다 보면 실수로 대칭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식을 딱 봤을 때 이런 식들이 대칭적인지 뭔가 규칙적인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 식을 전개하면 그냥 이거야. 끝이야. 그래서 요거 구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은 a풀 b풀 c를 제곱한 다음에 스마일을 2개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앙산으로 플러스 2 하지 마시고 요렇게 쓰는 습관. 그래야 뺐으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니까 얘가 6이 나오고 얘가 6이니까 답은 24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8. 이거 58을 맞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요 여기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다 어떠냐면 대칭적이거든요. 대칭적이다. 그러니까 A풀, 그러니까 저거를 계산할 때 A풀, B풀 C, 스마일, 뭐 ABC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모르고 B 플러스 C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쟤네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서 얘를 적절하게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내가 봐봐 어떤 생각이냐면 그 선생님 그 교재 저 자체 교재 보면 요거 너네 나중에 겨울방학 직전에 할 거 여기 이제 출판사 명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출판사는 아직 없으니까 선생님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이름이 마일글 연구소예요.
마일프릴 연구소. 좀 민망하긴 한데 이 마일프릴이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거 얘기한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저걸 왜 저런 의미를 했냐면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을 다시 그러니까 1을 뺐다가 더하면 어떻게 돼? 바뀐 게 있어 없어? 사실 없거든. 근데 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요거를 인해서 뭔가 내가 편한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A 풀 B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A 풀 B를 A 풀 B는 3 마이너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도 있냐면 나는 A 풀 B가 아니라 A 풀 B 풀 C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안에다가 C를 더했다가 빼는 거야. 더했다 빼면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는 거 같잖아. 근데 있어. A 풀 B 풀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A를 더했다가 빼. 그래. 난 A 풀 B 풀 C가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고 여기도 B를 더했다가 빼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하나만 봤을 땐 별 의미 없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 여기도 A 풀 B 풀 C, 여기도 A 풀 B 풀 C, 여기도 A 풀 B 풀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주어진 이 식을 A 풀 B 풀 C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 풀 B 풀 C 곱하기 AB, A 풀 B 풀 C 곱하기 BC, A 풀 B 풀 C 곱하기 C이니까 쟤네들을 A 풀 B 풀 C로 묶어줄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AB, BC, CA 그러니까 스마일이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끝은 아니고 지금 네모친 거는 묶었는데 요거랑 요게 남았잖아. 지금 아직 괄호 안에서 계산하는 요 친구들. 그러면 요게 뭐야?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고 마이너스 ABC니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3ABC. 자, 요거까지만 바꿔도 이 문제는 지금 스텝 2야 3야? 스텝 2? 3는? 이거 이제 스텝 3 문제가 아니야. 왜? 오늘 A 풀 B 풀이 얼마인지 알아. 얘 계산할 수 있어. 얘 좀 귀찮아. 근데 할 수 있어. 왜? 뭐가 있으니까. 얘가 있잖아.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는 아이디어가 정말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C를 더 넣었다가 뺐다 하는 요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활용하지 못했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다르게 한번 볼게. 요 폼이 되게 많이 나와요. A, B, A 풀 B, B, C, B 풀 C, C, A, C 풀 A 요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쟤를 싹 전개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뭘로 묶었냐면은 어떤 거로 묶었냐면은 A, B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개하면 A 제곱 B가 되죠. 또 A, B 제곱이 돼.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A, B, C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A, B, C가 안 나오고 다 뭐 A 제곱 B, 뭐 A 제곱 뭐 A 제곱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너네가 전개했을 때 봐봐.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는 거를 A, B로 묶지 말고 A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자. A 제곱.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 A 제곱 B도 있고 A 제곱 C도 있으니까 A 제곱 B 풀 C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게 아름답게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봐봐 여기는 A, B로 묶으니까 A랑 B가 나왔어. 여기 A 제곱으로 묶으니까 A 빼고 나머지 B 풀 C가 나왔거든요. 그럼 B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상 지금 남은 게 A랑 C니까 A 풀 C가 되지 않겠어?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A B 제곱이죠. 그러니까 B 제곱으로 묶으면 A가 나오는 거죠. 또 여기는 어때? B 제곱으로 묶으면 C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러면 마저 써봅시다.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 C제곱 A 풀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발상을 해봐. 나는 A 풀 B 풀 C를 알아요. A 풀 B 풀 C를 알아서 요거를 써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B 풀시야. 뭔가 1% 부족해. 그럼 저걸 어떻게 바꿀래?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바꿀까? 마일풀이를 하는 거예요. 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뭐를? 여기에 부족한 A를 넣었다 빼고요. 여기에 부족한 B를 넣었다 빼고요. 여기에 부족한 C를 넣었다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풀 B 풀 C, A 풀 B 풀 C, A 풀 B 풀 C가 또 나오네. 그러면 묶어봅시다. 얘를 A 풀 B 풀 C로 묶었을 때 여기선 A 제곱, 여기선 B 제곱, 여기선 C 제곱이 나왔어. 오, 뭐야? 아까는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지금 얘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니? 얘랑 얘 곱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마이너스로 묶으면 끝나죠. 세상에. 참 나온 거야 지금. 원래 우리 3ABC 이거 구하려면은 얘랑 그 뭐야 A풀 B풀 C 곱하기 정삼각형 공식 그거 이용한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문제에 있는 조건들 다 써먹을 수 있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스텝 3를 이렇게 풀었는데 갑자기 예전 문제들이 지나가야 돼.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구조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형태 A, B, A, B, B, C, B, C라거나 A 제곱, B, C, B 제곱, F, C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조건을 이용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고 잠깐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11 빼기 27이 되는 거고 33에서 20 빼는 거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가 아니고 이게 엄청 어려운 발상이야. 엄청 하기 힘든 발상인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적절한 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필요한 모양을 만드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9가) 마지막인가? 60까지인가? 자, 50분 일단 넘어가고요. 저기 아마 지금 도형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60번을 먼저 60번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60번에서 x는 1 더하기 루트 7일 때 저거의 값을 구하시는데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다 이게 지금 마지막 문제잖아.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다항식의 연산에 덧셈, 뺄셈, 곱셈 배우고 곱셈 공식 배우고 곱셈 공식 변형 배우고 마지막에 뭐 나오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나오거든. 이게 마지막 문제야. 단원 구분을 하자면 마지막 단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나눗셈이랑 관련되게. 그죠? 근데 요거 해설 같은 거 찾아보면 보통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너네가 이 x를 진짜로 대입을 해도 답은 나와요. 문제는 1 더하기 루트 7을 대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육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상 과정이에요. 요거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쟤를 제곱하기 좋게 x 마이너스 1은 루트 7을 만들고요. 얘를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 나오고 이거 정리하면 얘 나오는 거죠. 요 방법이 있고요. 방법 2. 자, 요거는 1 플러스 루트 7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누구도 근으로 갖냐면 1 마이너스 루트 7도 근으로 갔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1 빼기 7 해서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요걸 정리했을 때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이 나오기 때문에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6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사실은 분각배제 관계라고 하는 이제 2차 방정식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긴 한데 요거를 요렇게 설명하는 건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곱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 선생님 반에서 많이 했었지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세우는 거는 그렇게 방법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뭐 요게 됐든 요게 됐든. 근데 고등학교 거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긴 해. 합이랑 곱. 1풀만 루트 틀리면 합이 2겠고 곱이 마이너스 6이겠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게 있을 때 자 해설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돼요. 물론 너네가 해설지를 따로 안 샀으면 못 보는데 이게 해설지 따로 팔아요. 개념 원리는. 그리고 혹시 공부하다가 해설을 보고 싶어 그럼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공수원하고 이거 한번 검색하면 그대로 다 풀이 다 나올 거예요. 선생님께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제곱이 2x 플러스 6이라는 거야. 저거를 할 때. 그러면 x 세제곱은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2x 제곱 더하기 6x인데 다시 그 x 제곱이 뭐야? 2x 플러스 6이야. 그러면 4x 플러스 12 더하기 6x니까 너는 다시 10x 더하기 12야.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x 4제곱을 여기다 x를 또 곱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제곱해도 돼요.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36인데 거기서 x 제곱이 또 2x 플러스 6이니까 집어넣으면 계속 그게 뭐로 바뀌어요? 1차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4차식의 차수를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 낮추는 방법이 이게 최선이냐? 아니에요. 왜 자꾸 이걸로 설명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자, 우리 지금 다음 식이 나눈 셈이거든? 잘 봐.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고차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요. 나머지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 고차식을 fx라고 할게요. 이걸 fx라고 했을 때 뭘로 나눌 거냐면 많고 많은 식 중에 우리가 만든 아무 식이 아니고 값이 0인 식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나눌 거야. 그럼 뭐가 생겨?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겨요. 근데 내가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야? 1차식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고차식은 몇 차야? 4차야. 4차에 저 x 대입하기 힘든데 걔를 1차로 바꾸면 x 대입하기 쉽겠죠. 그죠? 그럼 우리 요 나머지만 찾으면 돼. 목도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만 찾으면 돼. 근데 그 나머지가 뭐야? 얘를 나눈 부분이야. 그럼 왜 1차식의 값이 된다는 거냐?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면 어디까지 없어져? 싹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고차식은 나머지야. 고차식의 값은 나머지의 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방법 있죠? x제곱이 이거니까 x세제곱은 뭐고 그러니까 x세제곱은 뭐고 그 방법도 괜찮긴 한데 그것보다 그냥 직접 나누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접 나눈 셈을 좀 혐오했습니다. 왜? 복잡하거든. 근데 또 영상 보니까 직접 나눈 셈을 푸는 경우들도 있더라.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2x 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1x 더하기 상수죠. 그
이게 직접 나눗셈 할 때도 이게 중간에 비어 있는 거 있으면 칸을 좀 띄워주는 게 해보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나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눠. 그럼 요거부터 없애야 되니까 밤새 여기 이제 2x 제곱을 곱하겠죠? 그럼 이제 2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이고요. 빼주면 x 세제곱 더하기 13x 제곱 빼기 21x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냥 일단 띄워놓을게. 마지막에 여기 좀 필요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요거 없애려면은 플러스 x 해주면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6x 빼주면 15x 제곱 빼기 15x 하고 끝이죠. 그럼 이제 요거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5를 해주면 15x 제곱 빼기 30x 빼기 90이어서 여기가 이제 15x 빼기 90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9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4차식은 목숨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15x 더하기 90이 됐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x에다가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루트 7에 50을 곱하는 거니까 50 더하기 50 루트 7에 90을 더하는 거라서 140 더하기 50 루트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계산이 틀렸네. 어디 있었지? 잠깐만. 1 마이 15x 냈다가 어 저기 대입한 게 틀린 거야. 바꿀까? 50을 나 왜 50을 곱했어? 15도 왜 50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그러면 105 더하기 15를 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은 다항식 연산 그 연습 문제 풀이 한번 쭉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인수분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5분까지 들어오세요.